이게 3단원 원의 방정식인데 일단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 와서 증명까지 다 해서 니네가 이해를 바탕으로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뭐 원이 있을 거야. 원이 있으면 그 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이 좌표축이 이렇게 있고 그죠?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요. 이게 원래 이래. 어쩔 수가 없어. 그 원의 중심이란 놈이 있을 거고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한 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뭐 요 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요 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어떤 점이 되든지 간에 어쨌든 요 점을 x, y라고 뒀을 때 이 x하고 y의 관계식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등으로 표현되는 어떤 관계식이 필요하다고. 관계식을 만들어 봤더니 이게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이게 일단은 뭐 중심이 여기 나와 있는 요놈부터 이제 니네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데 중심이 a, b라고 돼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이 얘기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써있죠. 외우시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중심이 a, b인데 이 a가 뭐 3,4라고 쳐봐. 3, 4라고 치면 얘가 3, 얘가 4 이렇게 된다 이 얘기야. 반지름이 1이라고 한다면 반지름 1, 뭐 1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양에서 우리가 중심의 좌표 알아낼 수 있고요. 반지름도 알아낼 수 있어. 주의할 점. 반지름은요. 여기 있는 이 상수항,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묶인 상태에서 이 우변의 상수항의 제곱근이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쳐봐.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꼴 뭐 16이라고 돼 있다라고 쳐봐요. 그럼 여기서 중심 물어볼 거야. 중심이 누가 되니?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3. 반지름은 얼마야? 반지름은 요놈 16이 아니라 요놈의 제곱근인 4를 쓰시면 돼요. 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 4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럼 요거 알아내면 니네가 이제 그림도 그릴 수가 있다고. 그림 어떻게 그려요? 대략적으로 그리면 돼. 이렇게 해서 중심이 마이너스 1,3이래요. 중심이야 중심. 반지름은 얼마야? 4야. 그러면 아이고 좀 크겠네. 요 길이가 3이니까 4니까 여기까지 가겠죠. 여기서 4까지니까 여기까지 올 거고 여기까지 올 거고 여기까지 올 거고. 그럼 요거를 이렇게 연결한 어떤 원이 나오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아내면 원 그림까지 그릴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아시겠죠? 뭐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요놈 보이시죠? 요놈. 얘는 x에서 빼고 있는 게 없잖아요. 없으면요. 이거 x 빼기 0이라고 보시면 돼요. x 빼기 0. 이거 y 빼기 0이라고 보시면 되고. x 빼기 0, y 빼기 0이니까 중심이 누가 되는 거야? 0,0이 되겠죠. 중심이. 원점. 그죠? 반지름은 여기 있는 요놈의 제곱근 0 그대로, r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 있는 두 가지 뭐 어려울 거 없죠. 외울 수 있겠죠. 이거 외우세요. 식을 보시고 중심 반지름 알아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가 조금 좀 귀찮아. 좀 귀찮은데 뭐가 귀찮냐면 좀 지우고 봅시다. 지울게요. 여기 있는 요놈이 조금 귀찮은데 왜 귀찮냐면 여기 있는 요놈들과 좀 다르게 x 2차항도 있고 x 1차항도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끝나거나 2차항 하나만 나오고 끝났잖아. x 2차항하고 x 1차항이 있으면 얘를 갖다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때 요 얘를 갖다가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니네가 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구하는 과정이 옛날에 했던 내용이랑 조금 좀 비슷한 게 있어요. 2차 함수에서 니네가 했었던 게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살짝 보면 뭐 저렇게 나와 있을 때 중심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제 그거를 좀 볼 건데 잠깐만 문제 좀 찾고요. 뭐 이런 거 봅시다. 이런 거. 이 문제 보세요. 봐봐. 여기 있는 요놈이 x 2차항도 있고 y 2차항도 있고 x 1차항, y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요 x 제곱하고 마이너스 6x하고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 만들어주는 과정을 니네가 좀 알아야 되는데 봐봐. 일단 x제곱하고 마이너스 6x를 가로로 묶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필요한 상수항이 얼마야? 뿔 9겠죠? 그럼 마구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요래야지 얘하고가 변한 게 없는 거야. 뿔고 마구 계산하면 사라지는 거잖아. 있으나 마나 존재가 되는 거지. 여기 보고 있냐? 그 다음에 y제곱이 있다. y제곱 플러스 2y가 있어요. 얘는 필요한 상수항이 얼마지? 플러스 1 필요해요. 그럼 마이너스 1도 달아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이다. 됐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요놈까지만 완전 제곱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가면 x마 3의 제곱이 되죠. 마 9는요. 괄호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도 완전 제곱식으로 가시고요.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은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1은 괄호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마9하고 마1이니까 계산하면 마10이죠. 마10인데 뿔 6이 있으니까 마4가 되겠네. 는요. 됐냐? 그 다음 마4가 2항이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맞죠? 는 4.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됐잖아. 그럼 여기서 중심은 누가 되니? 3, 마1 되는 거고요. 반지름은 얼마 되는 거야? 반지름은 중심. 반지름은 얼마 되는 거야? 반지름은 2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런 모양 나와 있어도 중심하고 반지름하고 이런 거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변형해서.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그럼 뭐 여기까지는 이제 됐어? 뭐 됐는데 여기는 요 내용을 살짝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요놈이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의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놈이 양수가 나와야지만 원이 된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요게 이제 0보다 커야지만 원이 된다 이 얘기인데 이 a, b, c는 뭐냐면 1차 함계수 상수항입니다. 그럼 얘네들 갖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지만 요놈이 이렇게 돼야지만 요래야지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원이 되냐 안 되느냐 판단하고 구별하는 거니까 원의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 내가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요놈이 원이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a는 0이고 b는 2고 c는 5니까 얘네들 갖다가 계산해 봐야 되겠죠. 원래는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걸 아까 했던 것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가. 그러면 돼.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 거니까 x제곱부터 살펴보는데 x 1차항 없죠. 없으니까 x제곱은 그냥 x제곱 냅두면 된다 이 소리야. 그럼 y제곱 요놈이 바뀌는 거니까 y제곱 플러스 2y에다가 누굴 달아준다고? 뿔 1마일 한 거 또 하는 거야. 걸어 닫고 그냥 플러스 5는 0. 그럼 요거까지 완전 제곱식 갑시다. 그럼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얘랑 계산되면 뿔4가 되는데 이꼴 마이너스 4가 돼버려. 야, 그럼 중심은 0, 마이너스 1이다. 반지름은 얼마냐? 반지름은 2냐? 아니죠.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이거는 벌써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음수의 제곱근은 없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없다 이 얘기야. 반지름이 없다라고 하는 건 원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모양으로 만들어 봤을 때 요놈이 상수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됐죠? 지울게요. 나중에 요 내용 동영상으로 보시면서 필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 그래서 요거는 유형들을 그냥 외우면 돼요. 일단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중심에 a, b라고 되어 있어요. a, b. 그럼 a, b에서 원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a, b 여기야. 그럼 여기서 이놈이 a, b인데 이게 원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접하는 거니까 한 점 만나겠죠. 그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놈 길이 자체가 r이 된다 이 얘기죠. 됐습니까? 근데 이 r을 뭘로 쓰면 될까? 중심이 a, b라며. 그럼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잖아.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인 거 아니야. 그럼 반지름 r 대신에 뭘 쓰면 돼요? b를 쓰면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원방을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꼴 r제곱이라고 쓸 건데 r 대신에 뭘 쓴다? b를 쓴다. 이꼴 b제곱이라고 쓰면 ab, r이 아니라 ab, b로 해결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고 반지름이 a가 된다. 그래서 a제곱이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이것도 역시 공식을 외우세요. 외우셔요. 이거 외워도 되는 거야. 알겠냐? 이거 외우는 게 더 깔끔해. 훨씬 깔끔해. 얘네가 문제 풀다가 x축에 접하는 원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식을 세워버리고 그 다음 중심은 어떻게 구할 건지 문제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요 놈이 조금 다른 놈인데 요번에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 동시에 접하는 원은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수도 있고 2사분면에서 3사분면에서 4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수도 있거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식을 조금 달리 하는데 위에 있는 1, 2번과 다르게 얘는 뭐가 다르냐면
반지름 R을 가지고 중심좌표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지름 R은 항상 무조건 양수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1, 4분면에서 접한다라고 하면 중심을 A, B가 아니라 R, R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정사각형 되는 거 아니야.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그럼 요 길이도 R일 거고 요 길이도 R일 거다 이 얘기죠. 그럼 요 길이가 R이니까 중심좌표는 R, R로 가면 돼. 그래서 중심을 R, R, 반지름을 R로 해서 여기 있는 1번과 같은 식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 얘기야. 반면에 만약에 2,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한다면 요 길이가 R이고 요 길이가 R이지만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R, R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 반지름이 R이라서 요 길이가 이제 3이라고 쳐봐. 요 길이가 3이야, 3.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3이면 요 X좌표 값은 마3이 돼야 되잖아. 그지? 3을 가지고 마3이라고 하는 중심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중심좌표를 마이너스 R, R로 가져가셔야 돼요. 마찬가지 내용으로 3,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면 반지름 R을 가지고 중심을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로 가져가셔야 돼요. 4, 4분면은 이렇게 된다. 그럼 따라서 중심하고 반지름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시면 이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식을 조금만 보시면 1, 4분면이니까 중심좌표도 양수, 양수가 나와서 마이너스 R 이렇게 된다 이 얘기고 그죠? 2, 4분면은 X좌표면 마이너스야. Y좌표는 플러스고 그래서 X좌표가 X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R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된다 이 얘기야. 이것도 다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 알겠냐? 됐죠? 여기 이제 두 번째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봐야죠. 자, 잠깐만요. 어딨냐? 왜 직선이야? 어머. 너무 많이 갔어. 기다려봐. 여기 있는, 이 얘가 두 번째 내용.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돼 있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위치 관계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할 거냐면 교점의 개수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다면 이 원에 대하여 직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야. 첫 번째 이렇게 그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그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점은 뭐냐? 교점이 2개가 생기느냐? 아니면 교점이 하나가 생기느냐, 교점이 안 생기느냐 이거거든. 근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뭐 그림으로는 전혀 얘기할 게 없어. 그림으로는 얘기할 거 없고 이게 이제 식에서 어떤 내용들로 얘기를 할 거냐 이 얘기야. 좀 이따 문제를 풀면 여기서 이제 뭘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문제 바로 풀 거야 좀 이따가. 어쨌든 여기서 사용되는 것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나올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이 직선은 여기다 씁시다 그냥.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쓸 거야. 그럼 요놈하고 요놈이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 얘하고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연립방정식으로 x하고 y 있고요. 얘도 x하고 y가 있는 거 아니야. r, m, n은 상수잖아 상수. 그럼 x하고 y를 구하는 건데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라고요. 그럼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100% 만들어져. 안 만들어질 수가 없어. 무조건 만들어지는데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2개라면 교점이 2개란 뜻이야. 그럼 방정식의 해가 2개라는 거를 무엇을 사용할까? 당연히 판별식을 사용하겠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란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x값이 2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d가 0보다 큰 게 교점이 2개가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을 조건은 뭘까?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다라는 조건이니까 판별식 d가 0인 걸 쓰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교점이 없다라는 거니까 d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쓰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요 놈을 쓸 건데 문제를 볼게요.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봐봐라. 문제 풀면 이해가 될 거야. 뭐 이런 문제야. 673번에 뭐 1번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이 원이 있고요. 이 원과 이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아니, 한 개냐, 두 개냐, 빵 개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풀 건데? 얘하고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버려. y 대신에 누구 들어가? 3x 마오 들어가면 돼. y제곱 대신에 3x 마오 5의 제곱을 썼죠. y랑 3x 마오랑 같은 거니까 는 3이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전개를 쭉 하면 x제곱이 있고 여기 9x제곱이 있죠. 10x제곱. 그 다음에 여기 3x하고 마오 곱하면 마이너스 15x. 그놈의 2배니까 마이너스 30x. 됐냐? 그 다음에 여기 얼마예요? 플러스 25인가요? 플러스 25인데 3 넘어와봐. 그럼 얼마야? 플러스 22는 0. 맞냐? 됐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요놈을 가지고 볼 건데 숫자가 너무 크니까 2 나누고 볼게요. 5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11은 0.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근이 몇 개인지만 알면 돼. 근이 몇 개인지만 알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내 말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근이 몇 개일까요? 판별식 갖다 계산하시겠죠. 판별식 D를 보시면 D는 B제곱 225 마이너스 4AC 4AC 계산하면 얼마야? 4하고 5 곱하면 20인가요? 20이랑 이거 곱하면 얼마야? 220인가요? 얼마야? 그럼 2인가요? 양수네요. 220 아니야? 220 맞는 것 같은데. 15제곱 225인가요? 아, 내가 뭘 쓴 거야? 미쳤나봐. 정신 팔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 빼기 요거 하면 5가 되니까 양수가 되잖아요. 양수니까 교점 몇 개라는 거야? x값이 몇 개라는 거야? x값이 2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오케이? x값이 2개 나오면 교점도 2개라고 보시면 된다. 뭐 이런 소리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판별식 갖다가 교점의 개수를 판단해서 위치관계를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물어보는 거 좀 이따 물어봅시다. 이거 체크해 두시고 좀 이따 물어보세요. 아, 예, 물어보세요. 예, 뭔가요? 예. 네? B제곱.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가서. 자,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걸로 얘기할 수가 있냐면 판별식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의 성질을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원의 성질 가지고 얘기하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이 거리를 우린 스몰 d라고 할 거야. 아깐 대문자 d였잖아. 그 대문자 d는 판별식을 뜻하고요. 여기 있는 d는 디스턴스, 거리를 뜻해요. 거리. 발음 졸라 구리다, 그지? 디스턴스. 그럼 여기 있는 d하고 이 원방 정식에 있는 요 r 있죠. 요 r. 요걸 이제 반지름 r이라고 얘기할 건데, 요 길이를 r이라고 얘기할 건데, 요 r과 d를 이용해서 자, 일단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 d하고 r 가지고 이용하면 요 d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중심좌표 나와 있고요. 중심점이 몇 컴마 몇이 있잖아. 그죠? 이 몇 컴마 몇과 요놈 사이의 거리, 원과 직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d가 나와. 요게 숫자 값으로 얼마 될 거야. 그리고 요 반지름 r,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d하고 r 비교하면 d하고 r이 어때요, 여기서? d하고 r 중에서 d가 더 r보다 작죠? 두 점 만날 때는 d가 r보다 작은 상황이고, 자, 이렇게 한 점 만날 때는 d가 여기까지 확장이 되네. 그죠? 그럼 d랑 r이랑 비교하면 어떻겠어? 같겠지. 그럼 한 점 만날 조건은 d랑 r이랑 같다라는 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안 만날 조건은 d가 여기까지 확장이 되잖아. d가 이렇게 졸라 길고요. r은 좀 짧아요. 그럼 d랑 r을 비교하면 d가 r보다 크다가 된다고요. 여기는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역시 또 풀어봐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지? 이 문제 풀어보자, 이 문제. 봐라. 자, 이 문제 풀 건데 일단 그림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의 중심이 0,0이야. 그죠? 맞죠? 반지름 얼마예요? 반지름 1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 직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직선이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 잘 모르겠어. 한 점 만날지 두 점 만날지 안 만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야. 이렇게 있다라고 치는데 x 플러스 y, 2y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 직선인 거야. 알겠냐? 그래서 첫 번째 d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d는 어떻게 나옵니까? 0,0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하는 공식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1제곱 더하기 2제곱분의 절대값 어떻게 돼요? 여기 x, y에다가 누구 집어넣어? 0, 집어넣는 거지. 3이네. 계산 한번 해봐라. 그럼 얼마냐? 루트 5분의 3인가요? 그죠? 그럼 요놈의 근사값을 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유리화합시다. 5분의 3, 루트 5. 루트 5가, 아이씨, 이렇게 보면 좀 힘든가? 좀 힘들겠네. 그냥 이 상태로 봅시다. 얘가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크죠? 왜? 루트 5의 근사값은 2.236이거든요. 그럼 2점 뭐식이 되는 것 분의 3이니까 얘는 가분수잖아. 가분수는 1보다 크다고요. 1보다 큽니다. 근데 1이라고 하는 건 R이죠. 그럼 D랑 R이랑 비교했을 때 D가 R보다 크다 이 얘기죠? 그럼 D가 R보다 크면 뭐야? 중심으로부터 반지름보다 더 떨어져 있다 이 얘기야. 반지름보다 더 떨어진 거야. 더 떨어진 거. 반지름보다 더 떨어진 거니까 뭐겠어? 안 만난다가 맞겠죠. 이거는 만나지 않는다. 그죠? 만나지 않는다니까 결국 교점 몇 개? 교점 0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니? 자,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다시 가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 요놈이 좀 중요한데 접선의 방정식을 보도록 합시다. 이게 필요 없고. 잠깐만. 잘 잘라야 되는데 이거. 이것들도 어쨌든 뭐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접선이라는 것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접선. 접선은 뭡니까? 여기 있는 접자가 뭐예요? 아씨, 글씨 왜 이렇게 개판이야? 좀만 참아줘요. 왜냐면 제가 필름을 샀거든요. 글씨가 더 이뻐질 거야. 자, 접선. 접선이 뭡니까?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우린 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요 직선을 우리는 접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요 만나게 되는 요 한 점을 우린 뭐라고 부르느냐? 접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럼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니까 바로 전에서 얘기했던 위치관계를 조금 활용을 하면 좋을 거야. 위치관계에서 한 점 만나는 조건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뭐뭐가 있을까요? 이 원하고 이 직선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판별식 D가 0인 거를 사용해도 좋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와 원의 반지름 R이 같다라는 걸 사용하셔도 좋아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사용할 조건들이 요놈하고 요놈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요 조건들을 사용해서 접선을 구해주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요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접선 구하는 내용이 문제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총 3가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와요. 됐습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 3가지 내용이 아니면 그냥 요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건 최후의 보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후의 보루. 여러분은 이 3가지 상황을 다 외우셔서 여기 있는 요놈들을 그냥 외우세요. 아, 나는 외우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 너무나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요놈으로 다 풀 거야. 상관없어. 난 솔직히 요놈을 더 추천을 하거든.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다 풀 수가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이 3가지는 이 특별한 케이스 3가지에 대해서만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좀 한정적이지. 내가 딱 내 입맛대로 완전 딱 고른 내 입맛대로 골라서 이건 맞춤형 문제고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그런 문제란 말이야.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난 솔직히 요놈을 좀 더 추천을 하는데 여러분은 일단은 제 생각에 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요거를 외우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외우세요 그냥. 자, 일단 첫 번째로 기울기를 준다. 자, 원의 방정식이 요딴 식으로 나와 있어. 원의 기본형이죠. 평행 이동도 안 돼 있는 기본형이야.
그러니까 교과서는 거의 다 이렇게 나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해라. 그럼 원이 이렇게 했을 때 기울기 m을 요딴 식으로 주는 거야. 이 정도 기울기 갖고 있는 접선 구해라. 그럼 여기 하나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두 개 나오잖아. 제 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요 두 개를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왜 뿔마일까요?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두 개 나와야 되니까 뿔마겠지.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두 개니까 뿔마 두 개 나온다 이 얘기예요. mx 기울기 m이라고 했으니까 y는 mx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거 외우세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원이 이딴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이걸 뭐 5, 뭐 4, 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아이씨 어떡하지? 그냥 이걸로 해요.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으로 잡아두시고 m이 뭐 만약에 기울기가 2다. 그럼 여기 2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요놈하고 요놈이 접선이 된다 이 얘기잖아. 맞냐? 그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이거 쓰면 편하잖아. 그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 D 구하기 쉽겠어? 어렵겠어? 쉽지. 왜? 중심이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는 2,3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판지름 2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원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요거 쓰는 게 편하다고. 그 상황을 니네가 잘 인지를 해봐요. 요거 쓰기는 조금 껄끄럽지. 왜냐면 y 대신에 2x-n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완전 제곱식 풀 때 되게 껄끄럽다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 뭘로 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위의 점을 주는 거야. 이번에는 원위의 점을 주는 거야. 어떤 식으로 주냐면 잠깐만 좀 지우고 자, 원위의 점을 준다. 원이 이렇게 있어. 원위의 점, 요 점을 딱 주고 요 점을 지나는 접선식을 구해달라 이 얘기예요. 근데 얘는요. 이거는 정말 외워도 이건 진짜 외워도 되는 거야. 왜냐면 이과 갈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과 가면 요놈이 또 쓰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쓰입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쓰이니까 이건 외우셔요. 그러니까 요놈 위의 점을 줬다. 위의 점. 밖의 점을 준 게 아니라 위의 점을 준 거야. 위의 점을 줬을 때는 자 x제곱이죠? x제곱. x제곱은 x 곱하기 x야. 그래 안 그래? 이 x 둘 중에 한 놈을 요거를 대입을 하면 돼. 그럼 x1 x로 바뀌죠. x1 x. x제곱 대신에 x1 x 쓰시고 y제곱 대신에 뭘 쓰는 거야? y1 y 쓰시고 그 다음 r제곱 대신에 r제곱 그대로 쓰시고 됐어?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접선이다 이 얘기야. 예를 들어볼게. 요놈 위의 점 6,8이 있어요. 그럼 요놈 위의 점 6,8에서 접선을 구해달라. 요놈 위의 점 6,8이 있다고 6, 8 들어가면 참 되잖아. 그지? 36하고 64니까 100 되잖아. 그지? 요놈 위의 점인 거야. 그럼 6,8을 지나는 요놈 위의 접선을 구해달라. 어떻게 하라고? x제곱 대신에 6x 쓰라고요. y제곱 대신에 8y 쓰라고요. 그럼 100 쓰시라고요. 끝난 거야 이게. 됐냐? 이게 접선이라고요. 됐죠? 되게 깔끔하죠? 이건 그냥 외우셔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원밖에 한 점에서 그런 접선의 방식. 요거는 예제로 풀어드릴게요. 자, 예제로 봅시다. 자, 이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몇 쪽에 3번이냐면 모르겠다. 쪽수를 못 봤다. 4,0이 있고 2랑 1이 있어요. 원을 대충 봐. 대충 보시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10이니까 3점 뭐씩인가? 그럼 중심이 0,0에 뭐 2랑 1이 있어. 너무 심한데 이거? 좀 지울게. 아 이게 너무 미끌거려서 잘 필기가 안 돼 이게.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됐죠? 그러면 4,0이 뭐 여기 뭐 이렇게 있을 거야. 얘가 4,0이야. 그럼 여기서 접선을 우리가 그을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을 수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위에만 그을 수 있냐? 아래로도 그을 수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을 수가 있을 때 이 접선식을 구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 직선식을 먼저
만들어줘. y는 m, 기울기는 몰라. 하지만 4,0을 지나는 거니까 x마 4라고 잡으시면 돼요. 플러스 0. 플러스 0은 근데 필요 없잖아. 지우시고. 됐냐? 그럼 직선식을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어. 그럼 요 놈이 이 원과 접선이니까 뭘 이용해야 돼? d = 0이라든가 아니면 small d = r이라고 하는 얘네 두 중에 하나를 이용하시면 돼요. 뭘 쓸까요? 제 생각은 이거 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거 들어가서 제곱해봤자 별 좋을 거 없어. 거지 같아요. 그럼 d = r을 쓸 거니까 직선을 조금 변형을 줘야 되겠네.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은 0이다 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요놈이 중심 0,0과 이루고 있는 거리가 2 루트 3이면 되겠죠. 반지름이 2 루트 3이니까. 그죠? 자, 그럼 요놈과 0,0 사이의 거리 구합시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분의 d를 구하는 거야, 지금. x하고 y에다가 누구 대입해요? 00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4m만 남네. 절대값마 4m. 이꼴 얼마? 2 루트 3. 이거 풀면 돼요. 어떻게 풀 건데? 어떻게 풀 거야? 이거 이제 넘겨주면 되잖아. 여기다 풀게. 칸이 좀 좁은 것 같아서 여기다 풀어야 되겠다. 2 루트 3,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옆으로 가시면 절대값마 4m 이꼴 원래 2 루트 3에다가 m제곱 플러스 1 곱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2 루트 3이 얼마예요? 루트 10이죠? 그래서 루트 안에 12배 된 걸 쓰시면 돼요. 12m제곱 플러스 12. 됐냐? 그럼 절대값 있고 루트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풀어줄까? 자, 이거 잘 기억해두세요. 이런 모양 풀 때는 양변 제곱하면 됩니다. 제곱하면 깔끔하게 풀 수 있어. 그럼 제곱해볼까? 이거 제곱하면 뭐 되니? 절대값 날라가고 16m제곱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2m제곱 플러스 12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넘어갑시다. 4m제곱 이꼴 12. 됐냐? 그럼 4, 4 나눠버려. m제곱은 얼마? 3. 됐어? 그럼 m제곱이 3이라는 건 뭐야? 따라서 m은 얼마? 뿔마 루트 3. 그지? 왜 뿔마 나올까요? 요놈이 마이너스 루트 3짜리고 요놈이 플러스 루트 3짜리다 이 얘기야. 내 말 이해돼?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는 m 대신에 뿔마 루트 3 집어넣으면 답이 두 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y는 뿔마 루트 3 x마 4. 뭐 전개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가 원방 정식에 대한 모든 내용이에요.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 설명은 다 끝났고, 내용 설명은 다 끝났어. 이제 내용 설명할 건 없어. 이제 문제만 얘네가 쭉 푸시면 되거든? 중간에 풀다가 질문 생기는 것들은 따로따로 질문하시면 돼요. 이건 하지 마. 공통접선의 길이는 하지 마. 이거는 교과과정 외에요.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패스합시다. 그래서 일단 원방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질문은 개별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